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개발한 정보 시스템이 시장 점유율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 당뇨병 치료의 신의료 기술로 인정됐습니다. 생활용품마다 검출되는 유독물질의 실태를 알려드립니다. 자기 전에 먹는 야식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려되는 것은 식중독이죠. 그런데 올해는 좀 유별납니다. 흔히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인데요. 이래저래 힘든 여름입니다. 박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면서 식생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식중독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일반적인 여름 식중독과는 좀 다릅니다. 바로 겨울철 대표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하남시의 한 초등학교는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식중독으로 인해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한 학생이 동해안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일부 젓갈 및 게장 등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므로 제조 유통 단계에서 세균에 오염될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고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정도이며 특히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활성화될 정도로 적응력이 강해 여름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 시스템에 게장 및 젓갈 섭취 후에 설사, 보통 등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원래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최근 계절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환자를 접촉하거나 식품, 식수 등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따라서 생선, 조개, 굴 같은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먹거나 집단 배식, 감염자의 침 같은 분비물, 설사 증세를 보이는 유아의 기저귀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식중독의 경우 보통 걸리고 난 뒤에는 일정 기간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노로바이러스는 다릅니다. 면역이 14주간만 지속되므로 이후에는 다시 쉽게 감염됩니다. 일단 감염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증상이 2-3일간 지속되다 회복됩니다. 증상은 소아의 경우에는 구토, 성인은 설사가 흔하며 권태, 두통, 발열, 오한 및 근육통 등의 증상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이와 같이 증상을 잘 심하게 유발하지 않고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행 발생을 잘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노로바이러스가 과거에는 겨울철에 많이 보이다가 최근에 여름철이나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온도 증가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평소 식습관 개선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는 강하지만 70도에서는 5분, 100도에서는 1분이면 죽습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이라도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굴, 조개, 익히지 않은 생선 등 해산물을 날 것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도 주의해야 하는데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분당 서울대병원이 개발한 한국형 병원 정보 시스템이 시장 점유율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시장조사기관의 평가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헬스케어 IT 시장조사기관인 KLAS가 집계한 2017년 세계 병원 정보 시스템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병상수 기준으로 세계 6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2017년 2,339개 병상의 새로운 병원을 확보해 6위에 올랐으며 1위는 1만 6천 개 병상을 확보한 미국의 에픽사가 차지했습니다. 10위권 내에 비영어권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는 이 컨소시엄이 유일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신의료 기술로 인정됐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나 약물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당뇨 환자의 위를 작게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사 수술을 신의료 기술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기존 내과적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 절제술 등을 말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2명 중 1명은 어떤 약물 투여도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한다고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코팅 프라이팬에서 수돗물까지 우리의 생활용품 곳곳에 유독물질인 과부하 화합물이 들어있다는데 정말 모르는 게 약일까요? 식약처 관계자는 과부하 화합물이 현재 수준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지만 체내 반감기가 길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기화된 유해 성분이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환경부 등이 과부하 화합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가 과부하 화합물의 실태를 심층 보도했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잠들기 전에 먹는 습관이 암 발병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야식 즐기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글로벌 건강연구협회 연구팀은 전립선암 및 유방암 환자 1,826명과 건강한 남녀 성인 2,19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오후 9시 이전 또는 잠들기 2시간 전에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립선암과 유방암 발병 위험이 20%나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식습관과 수면 시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사작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홍혜지 기자가 연구 결과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권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병으로 병원을 찾으면 수술부터 하자는 의사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덜어는 돈 욕심에 수술하자고 덤비는 의사들도 없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은 마지막 치료 수단이어야 하며 상황이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권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 환자들도 의사에게 주눅들지 말고 꼼꼼히 따져 수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수술도 후유증은 남으니까요. 정보플라자 세븐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